민족의 화해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 인천 시민들이 평화 도시 시민들이 나서서 우리가 이제 길을 열어가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 교동 평화의 섬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직 할 수가 있어? 네, 잠깐만요. 인천 민족 화해 포럼 평화 미래도시 100년을 여는 인천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는 자리입니다. 조금 부연을 좀 해드리자면은 민화협은 민간 차원에서 민족의 화해 협력과 평화 통일을 위한 제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정당이나 사회단체의 상설 협의체로서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남북 간의 화해와 교류 협력 및 평화 실현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을 장장 21년이나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삼국시대 이래로 국제 교류의 관문으로서 개척과 개항의 중심입니다. 비류백제가 이곳에서 나왔죠. 그래서 이곳은 외세에 대한 저항의 도시이기도 하고 한국전쟁과 인천 상륙작전, 오늘의 분단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 서해바다에서의 전쟁과 평화, 갈등과 화해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허구성을 지적하고 전쟁 없는 남북 평화 통일을 해야 한다며 평화 통일론을 주장하다가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조봉암 선생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민자들의 첫 출발지이자 조봉암 선생의 고향인 이 인천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 애쓰시는 통일민주협의회 관계자분들과 함께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강화의 교동도는 불과 5km 거리를 두고 이 북한 땅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도 황해도 연백군이 보인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연백군의 실향민들이 고향 땅을 언젠가 가기 위해 교동도에 정착해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지냈다는 사연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남북관계는 희망이 넘쳤던 2018년과 달리 평화와 번영, 통일을 얘기하던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분위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남북 간의 교류를 위한 노력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원걸 의사님 고맙습니다. 이어서 나사렛 국제병원 이사장이시고 민화협 공동의장이신 이강일 통일민주협의회 대표님께서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오실 때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쟁과 시민 역사가 계속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땅은 청일전쟁, 노인전쟁으로 전쟁터가 되었고 안주사련과 중일전쟁, 2차 세계대전으로 고고한 전쟁들이 전쟁터에 끌려가 목숨을 잃어버리는 피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혹한 일제 시민들의 30년을 끝장내야 조국과 무기 이루어진 줄 알았던 우리민족 그들의 공권력을 위해서 수많은 민간인 학살이 자행됩니다. 부끄러운 부국역상전을 전쟁까지 치렀으며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70년 간 적대관계가 계속됐습니다. 1998년 9월 3일 우리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여 200여 개의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 협의체로 민화여행 출발했습니다. 남과 북, 보수와 진보를 하는 종교계, 사회계, 문화계 등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의 민족이 화해하고 자유로운 왕래를 실현하고자 출범하였으며 아주로 그 의미가 참혹합니다. 남과 북의 민화여행이 출발한 이후 아시다시피 남북관계는 급변했습니다. 이달에는 또 늘 가도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대표적으로 인천 행동하는 양심, 내모회, 모교회 이런 데서 많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업자 대표를 비롯해가지고 인천국제 와이즈맨에서도 다수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차기한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서구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에서도 다수가 오셔서 고맙습니다. 김경훈 대표를 비롯해서 인천의 비즈니스 그룹에서도 12명이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쇄물에는 안 돼 있지만은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남북경협 기업인 총연합회 상임회장이신 최용관 회장님도 와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기타 글로벌 피스라든지 흥사단이라든지 사할인 경로당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가수가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이 모두를 위해서 뜨겁게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민주협의회는 주관자 입장에서 대표님을 비롯해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그래, 박수 치고 싶으면 크게 한번 쳐주십시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축사 시간입니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시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경청할 때에 얼마 전 연평도 망향대에 올라서 북한 쪽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남측 어민도 북측 어민도 아닌 중국의 어선이 NLL 인근 바다에 가득했습니다. 바다의 주인인 남북한 어민들이 함께 조업하고 자유롭게 고기를 나누는 그날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날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평화가 있어야 우리가 우리 땅에서 주인 노릇을 하고 더 번영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북핵을 포함한 외교 문제부터 남북 간 일상의 동지성을 회복하는 문제까지 많은 부분에서 70년의 분단 질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방화교동도는 북녘 땅을 지척에 두고도 건너가지 못하는 실향민의 섬이자 남북 대치의 최전선이었습니다. 두 차례의 군 검문소를 거쳐야 들어간 섬에는 철조망과 날카로운 확성기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이후에는 많은 관광객이 찾는 평화 관광지가 됐습니다. 평화를 체감한 주민들께서 저를 만나면 먼저 평화가 좋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천 시민께서 가장 먼저 평화를 체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시민의 날 행사라서 이렇게 인사만 드리고 자리를 또 좀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시장님 저도 양해를 좀 구할까요? 교육감님 축사를 좀 한 번만, 템포 1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개성공단 또 테이블이에요. 그 피켓들에서 하나 좀 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뒤에 저 멀리는 혹시 테이블에 있는 이것들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혹시 깔려있나? 여기만 있나요? 뒤에까지도 좀 그랬을 텐데. 네, 시작할까요? 다음에 피켓이 뒤에까지 가서 준비했는데 지금 다 안 깔았는데, 그러면요 제가 선창을 하면 뒤에서 이제 피켓 드신 분은 또 뒤에 없는 분은 손으로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재개하라 하면 피켓이 개성공단에서 3번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제가 열어라 다시 가자 하면 금강산 관광 그것을 3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한 번에 끝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하라! 개성공단! 개성공단! 열어라! 다시 가자! 아주 잘하셨습니다. 한 번만에 다 합격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천은 원도심과 신도심, 도시와 농촌 160여 개의 도서지역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개방성과 포용성, 다양성과 역동성을 특징으로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을 만드는 단단한 주축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일을 정책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교사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렸었죠. 아까 보니까 최은민 장학관님처럼 계시는 것 같은데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귀하게 수행하고 오셨습니다. 자, 합창단도 좀 나오시죠, 합창단. 강충근 목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저 끝에 임정현 인천대 학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토론은 7분 정도 드리겠는데 바로바로 진행하기 전에 우리 발제하실 교수님부터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게 맞겠죠? 그러면은 우리 왼쪽에 오늘 발제하실 박영일 인하대 명예 교수님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서울에서 오셨는데 당국대 교수로 계시는 이창희 박사님 오셨습니다. 크게 박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현직 교사세요. 그런데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그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민우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왼쪽에 서구에서 더 많은 이렇게 봉사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강충근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 세대를 대표해서 임정현 학생인데 인천대 도고 동문학과 3학년이죠? 3학년의 재학생인 학생입니다. 박수 한번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토론자 네 분은 역사적 관점과 민주화 관점과 남북 화해 관점과 미래 세대 관점을 대표해서 토론해 주시는 것을 하고 끝나는 무렵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간결하게 질문해 주시면은 대답하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이어서 우리 박영일 교수님의 발제문을 듣겠습니다. 저 방금 소개받은 박영일입니다. 저는 그 인하대학에서 정년 퇴임했습니다. 본래 저희 전공은 국제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사실 우리의 경우에 이 평화 문제라든지 남북 문제 또 흔히들 안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을 별로 안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그동안에 안보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평화라고 하는 문제라든지 인권이라든지 하는 문제들이 거의 최고의 그 기득권화 되어 가지고 그 전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의 그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로 하고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 아닌 일반 저같이 좀 그 보통 시민들이 양식 있게 보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문가들보다는 우리의 평화 문제라든지 남북 문제, 특히 한미 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제가 이쪽 관계 전문가들하고 한 번씩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제 경제학을 공부합니다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인천 결의하나 거기 저 상임 대표를 맡고 있어가지고 이쪽 문제에 대해서 쑥 나름대로 그 생각할 기회를 많이 가져가지고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의 내용은 어떤 우리의 남북 문제라든지 평화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큰 엄청난 어떤 사명감을 갖고 뭘 어떻게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어떤 그 해결 방안이나 이런 이야기는 저의 그 역량에 벗어나는 길이고 단지 가장 편리하게 우리의 문제가 뭐인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프로치는 누가 주도해서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극히 그 소박하고 상식적인 이런 이야기부터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100년을 여는 인천 평화도시. 그런데 우리 한반도 문제처럼 불안정하고 조변석기까지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렇게 불안전한 이런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100년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에 도저히 감히 저희들 그 능력 바뀌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우리 한반도 문제는 남북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건 사고가 나게끔 돼 있어요. 또 그것을 어떻게 음모론은 아니지만은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사건 사고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옛날에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뭐 북풍이라든지 뭐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루하루 발생하고 있는 사건 사고에 저희들이 몰입하다 보면은 한반도 문제를 사실은 볼 수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단지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라고 하는 거가 국내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그런 그 세계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그 조그만 사건 사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100년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너무 그 타임 스팬이 너무 길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100년을 여는 평화도시 인천 이걸 이야기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의미 부여는 제가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다 적어놨는데 요청받은 주제는 바로
우리가 가야 할 한반도 평화의 길은 극히 멀고 험하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가야 할 길이다. 특히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그래서 100년의 긴 호흡으로 이 대결과 긴장으로 점철되어 왔던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우선은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룩하고 그 다음에 통일 후에도 남북의 주민들이 말하자면 고루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민족 공동체 이걸 지향하자. 이렇게 하려면은 100년 이상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런 어떤 시발, 발단의 이런 계기를 오늘의 그 토론회 이 장에서 조금 이야기해보자 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서 준비를 했습니다. 평화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또 잠깐 어떤 분이 여기서 축사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평화라고 하는 말, 인권이라고 하는 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금기시된 금기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평화를 말한 사람은 목숨까지 잃은 적도 있고 영어의 몸이 될 그런 각오가 아니면은 평화라고 하는 말을 못했었어요. 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비판한다든지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은 방공법에 걸려가지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이제 우리가 그래도 민주화가 되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연후에 평화라고 하는 말이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됐고 지금 여기에 평화 미래도시라고 하는 이런 평화를 내걸고 이런 토론을 갖게 된 것도 바로 그런 계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쟁투를 벌인 이 땅을 현장에서 맨날 싸우다 보니까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겠다.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삼국시대에 삼한일통 이런 통일의 생각들을 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이루고 그 곳으로 중심을 옮기니까 천년평화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신라가 후삼국시대를 맞이한 것은 경주에서 도읍을 이 한반도에서 가장 자원이 그 시대에 물이 많고 평야가 많다고 전라도도 많았지만 각종 수자원까지 이렇게 많았던 이곳으로 중심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이 또 요즘 이곳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개성과 한양으로 이렇게 도읍을 하니까 천연평화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천은 그런 수도의 지역에서 옆에서 항구와 또 그런 수도의 기운을 붙드는 경기도의 주요 거점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고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다고 많이 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요 관청이었던 도읍부들이 이 부평이나 강화도나 인천 지역에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국내적으로만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바로 인천 역사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확장되는 거죠. 3.1운동 당시에는 다른 나라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인, 오히려 외국을 나가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인 그런 일국민의 시대를 살았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여러 나라도 수학여행을 가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먼저 발달한 나라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일본이 부산을 왔다 갔다 했다면 이제 운송수단도 발달되니까 해양선이 곧장 어디로 오냐면 바로 대한민국의 중심, 이 한반도의 중심, 이 한강 오기까지 오는 거죠. 그럼 바로 인천 이곳에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겁니다. 과거 천년평화를 이룰 때 병자호란이라든지 그리고 예전에 그 고려시대에 삼별초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그런 원나라의 침략을 볼 때는 오히려 우리 인천 지역이 피난처였고 그래서 나라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구한말 이후에는 바로 인천에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접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것이 식량이었고 병인양이었고
양요였고 이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천이 가장 우리나라 철도를 먼저 놨다고 하지만 그 철도가 실제로 해양 세력이 우리 한반도 중심을 많이 침략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삼국시대 때 삼국이 싸우지 말고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우리 지금 인천이 겪는 최근에 이 구한말의 역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국내적인 화합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적인 화합도 중요하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상징으로 이미 인천 지역은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엇이죠? 세계적인 국제공항 영종도라고 합니다. 영종도가 맨 처음에 지어질 때 이렇게 큰 공항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세계적인 큰 공항이 됐죠. 그래서 이 영종도가 대한민국을 알려나가는데 이 동북아의 허브로서 알려나가는데 큰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영종도가 휴전선 30km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계속 남과 북이 분단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국내적 화합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갈등의 하나의 진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또다시 외세들이 개입하고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운명이 외세에 의해서 자지우지되고 이런 것을 막고 그들과의 화합을 하면서 인천이 정말 새로운 천년이 되려면 국내적인 화합, 국제적인 화합 이걸 잘 이뤘다. 그래서 인천이 영종도가 세계의 참 인류 그런 공항으로 수백 년 갔다, 영원히 갔다. 이런 것들이 인류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우리는 과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 아까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예리한 지적들인데 그런 예리한 지적 할 때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하지만 저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인천이 그 할 수 있다는 것의 또 하나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왜냐? 인천이 이렇게 발전한 도시가 될지 젊은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발전되고 해서 자랐지만 어르신들은 젊으셨을 때 인천이 이렇게 발전할지 사실 알았습니까? 그냥 발전시켜야지 이런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지금 놀라운 인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쵸? 네. 정말 제가 20년 전에 오고 지금 봐도 인천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여기 계신 어르신들과 이 젊은 사람들이 노력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민우입니다. 저는 현재 역사 선생님을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에서요. 저희 최근에 지금 근현 현대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정희 부분 가르치고요. 지금 조만간 이제 노무현 이렇게 김대중 노무현 시대로 넘어왔는데요. 어쨌든 저희 지금 여기 박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화 과정이 결국은 통일의 평화 통일에 이런 관점을 갖게 만들었고 그건 저희들이 박영 교수님 워낙에 글에서 잘 써놓으셔서 제가 이거를 추가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박정희 정부나 그 다음에 북한 정부나 이때 박정희 정부 때까지 무력 통일론을 그때 어쨌든 남북은 똑같이 주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은 서로 침탈과 이런 게 진행이 됐던 거고 결국은 김대중 정부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소위 말하면 화해와 협력의 시대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 방북하고 이러면서 소위 평화 통일론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게 이제 사실은 얼마 되질 않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또 그 와중에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임수영이라고 학생이 방북을 하고 김문익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방북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그동안의 박정희 정부에서는 승공통일의 길이라고 아주 과목이 있었습니다. 윤리 과목인데 그냥 승공통일 여러분도 했을 겁니다. 승공통일의 길로 해서 북한하고는 접촉해서도 안 되고 북한은 사람들은 모두 의심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배웠는데 아무튼 그런 것을 극복하고 한 게 이제 민주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리고
이런 법을 어기면서까지 반복을 하면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결국은 이제 이런 민주화 과정에서 사실은 이런 변화가, 엄청난 변화가 온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한국전쟁을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한국전쟁에서 가장 피해나 이런 게 컸던 것, 역시 동족 상잔의 비극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죽이겠다고 총을 들고 싸웠잖아요. 그럼 그것에 관한 뭐랄까 여지는 여전히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지만 태극기 부대라고 요즘 약간 비아냥되긴 하지만 그 사람들 세대, 그분들 세대에서는 총 들고 싸운 세대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좀 많이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잡한 관계에 있죠. 그리고 인천은 더군다나 보는 것 같이 인천은 아까 우리 저희 박사님도 말씀하시고 과거에 어쨌든 인천 같은 경우는 그 서구 근대 과정에서 침탈을 여러 번 당했습니다. 병인양요, 무슨 심리양요, 그 다음에 문요 사건 등등. 그 다음에 일제시대는 일제 지배의 천병 역할을 했고요. 최근에는 여러분들 보면은 잘 알지만 서해 5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한이 대치하는 가장 적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하죠. 그래서 이런 적점이 있는데 가장 절실하게 사실은 인천이 평화도시로 가야 되는 가장 절실한 이유가 있죠. 근데 최근에 어쨌든 작년이죠. 이 전국이 확 나아지면서 전국에서 각지에서 평화도시를 지금 표방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평화도시 표방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도 평화도시 표방하고 부지사가 평화부지사인가요? 이렇게 되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평화도시를 다 표방하는데 가장 인천이 저는 그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과정에서도 그렇고 가장 그 혹독한 시련을 겪은 데가 인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지만 저는 최소한 우리들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은 아픔을 갖고 있는 이 인천이 100년 안에 어떤 평화도시로 가야 될 상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좀 고민을 해서 우리가 좀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절실함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서 하여튼 그런 거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이런 그 평화도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런 토론뿐이 아니라 이후의 과정에서 어쨌든 좀 가야 될 그 지향점 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쨌든 토론이니까요. 근데 우리 박열 교수님께서 정말 해안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그 몇 가지만 잠깐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를 좀 제안드리고 좀 여러분도 생각을 하고 또 박열 교수님도 그렇고 한번 하는 걸로 저는 토론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5페이지 보면 촛불이 다시 비를 든 한반도 프로세스에서 2018년도 남북관계 새로운 패러다임이 촛불동지 구현할 수 있는 사명을 안고 출마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 대장정 시기 규정은 조금 무리한 점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수 전문가들은 2008년 제2 북핵 위기에서 1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김정은 정권이 행복의 완성을 선언한 후 한반도의 평화적 체제를 모색하기 위한 국면 전환 과정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들이 실현됐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약간의 견해들이 조금 차이들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좀 과정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제목 8페이지에서 제목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해서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가는데 북한은 손잡고 함께 가야 될 협력의 동반자를 인정해야 한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북한보다 모든 면에서 월등히 우위에 있음을 인식하고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대담하게 자주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남한이 북한보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주적이 떨어진다는 점, 한국전쟁의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에서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남한의 목소리가 적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조금 우리 간과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한 대담하게 자주적인 대북 정책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에 받은 강충근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그리고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6개 정부를 지난 80년 후반부터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30년을 쫓아가면서 정부 부처가 바뀔 때마다 학자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들이 달라진 부분들에서 분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제가 지난 30년 동안 기록량을 하고 발품을 하면서 느꼈던 일들을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나누려고 그럽니다. 에 대한 그 부분들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관점에서 이 남북 화해의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지 제가 다른 사족을 알기 힘들기 때문에 요 있는 원고를 읽으면서 중간 부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읽겠습니다. 남북 화해를 향한 무거운 발걸음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북 관계는 운명입니다. 남북 관계는 우리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니고 특수한 관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북을 가려면 출국, 입국을 이야기하지 않고 출경, 입경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상호 의존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안전과 평화가 달라지게 되어지고, 마찬가지로 남한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서 북한의 안전과 평화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북관계는 지금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있듯이 남한의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의 시민의 직접적으로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공동 번영을 위한 생존의 문제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민족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운명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난 1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마치 통일해도 될 것처럼 그렇게 떠들썩했던 상황과 달리 1년이 훨씬 지난 지금은 썰렁한 모습으로 이렇게 남북관계가 지난 70년 동안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러한 모습을,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그래서 남북 화해를 향한 대화의 단절과 침묵의 반복에 대해서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움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희망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화해 포럼에 영광스럽게 토론 기회를 맡겨주신 민화회과 통일민주협의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본 행사를 준비하고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감사를 드리면서 평화도시 100년을 여는 인천이라는 발제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곡지에는 남북 화해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정말로 대한민국이 남북 공동의 번영을 해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남북 대화를 접근해가고 있는가에 대한 지난 70년 동안의 내용을 통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남한이 좋고 북한이 나쁘다는 관점이 아니라 지난 70년 동안 그 남북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반드시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대학생까지 모든 시민이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신뢰성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작은 신뢰를 쌓아갈 때 지금의 이러한 문제가 소거될 수 있는 거지, 작은 신뢰를 쌓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남과 북이 동시에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서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진행될 때 서로 간에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남쪽에서는 남쪽과 북쪽이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에 대한 충분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쪽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은 학습하면은 자객이고 빨갱이고 종북이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절대로 남북 대화를 하는데 그들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철저하게 북한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고, 남쪽도 그렇게 하듯이 북쪽에도 우리가 그런 것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요구할 때 학생들을 서로 오고 가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남한이 보다 깊은 이해로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그래도 현재 남한이 보다 더 정신적으로 여유를 즐기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형님 동생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두 번째, 남북 화해와 평화통일을 후보도시로서 인천은 앞에 남북 이 이야기에 뒤에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 인천은 오랜 역사로 통해 가지고 강화도를 포함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심장과 같은 배꼽과 같은 중요한 생명이 작동하는 그러한 중요한 도시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뒤에 결론 부분을 보시고요. 1분 제가 더 썼는데 1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발제자 교수님께서 시민사회는 평화와 인권 모두가 소중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토론자는 북한 인권 문제에 진보의 중요한 의제가 되고 인권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의 정착 노력을 함께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의 북한의 피 끓고 꿈 많은 청년 2명, 22살, 23살 이 청년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송환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의 가해자가 되는 70년 만에 첫 번째 사건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발제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갈 수 없어요. 탈북자는 이야기할 수 없어서 가슴을 안고 있어요. 통일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의 해안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대학교 도거동문학과에 재학 중인 임정현 학생이라고 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앞서 박영일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을 잘 읽었고요. 그 내용을 듣고 이제 세상에 나아가는 첫걸음을 준비하는 대학생의 입장으로서 가지게 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문에서 서두에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현재 남과 북이 각 국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결권의 문제와 주변국의 개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로 아직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저한테도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로 여겨지고, 같은 한 민족이 아직까지 자유롭게 교류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서 도거동문학을 전공하고 있다 보니까 독일 역사, 그 중에서도 통일을 이뤄낸 독일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서독과 동독을 가로막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독일은 어떻게 통일을 이루었을까요? 그것은 정치적인 것이나 어떤 물리적인 것이나 타의적인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은 다들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통일을 만드는 것은 통일을 열망했던 독일 국민들의 지지 기반이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저와 같은 청년들이 이러한 통일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통일의 필요성을 스스로 찾아가기에는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움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통일에 대한 관심 자체가 많이 적어졌고, 통일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많이 적어진 편입니다. 청년의 시선에서 정치계를 보면 양 정당이 매일 서로를 핥히고 싸우면서 자신들이 하는 일이 통일을 위한 일이라고는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이뤄내려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볼 수 없음에 많은 실망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 통일은 이뤄내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 의견을 통일해내지 못하는 모습에
통일이 너무나 먼 미래의 일인 것처럼 느껴져서 가슴이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보여주는 갈등의 모습이 민주주의 국가가 필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측면인지 궁금합니다. 민주주의는 평화체제의 원동력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너무나 공감하지만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런 원동력을 잘 발휘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임에는 의심이 조금 드는 바가 있습니다. 2017년에 현재 정부가 출범할 때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로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결과였지만 2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서 청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 정부의 입장을 반대하는 정치인과 국민들, 그리고 그 입장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서로 양극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과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그에 앞서서 평화가 정말 보장된 나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은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큰 자부심을 갖고 평화로운 미래를 꿈꾸며 각자가 살아갈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청년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신다고 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으로만 그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만 평화와 인권을 외쳐주지 말아주시고 다음 세대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고 꿈꿀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가꾸고 또 살고 싶은 대한민국이 되고 평화와 통일을 바라며 미래가 있고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보일 수 있도록 말이지요. 저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남과 북이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청년입니다. 민족임에는 틀림없지만 분단된 이후 많은 시간 동안 떨어져서 지내왔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민간 교류를 통해 문화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마침내는 통일이 필요한 이유를 시민사회가 스스로 찾아내서 마음을 모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게 된다면 정치 제도적인 부분의 통일도 방법을 찾아내서 결국 완전한 통일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라왔던 이곳 인천은 전쟁과 관련한 역사적인 일들이 유독 많았고 21세기가 되어도 북한의 도발로 두려움의 장소가 되기도 한 곳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인천을 동북아의 중심 도시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인천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적 요충지가 될 것이고 이를 준비하는 인천시와 인천에 살아가는 시민들은 통일에 대한 의식을 깨우고 통일을 맞이해야 하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각종 교육기관, 모임, 그리고 행사에서 시민들이 통일의 중요성을 생각할 수 있게 하고 특히 그 일을 가장 가깝게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통일의 필요성 그리고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되는 과제들을 단순히 주입식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토론 문화들을 통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한다면 젊은 세대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교육 문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문화를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했던 것처럼 평화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결국 어렸을 때 받는 평화 교육이 통일을 준비하는 시민들을 만듦으로써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체가 이런 것을 전부 해결해 갈 수 없기 때문에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어 평화의 도시 인천이 되는데 큰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커리큘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을 시작으로 이러한 교육이 확산되어 전국으로 뿌리내어진다면은 결국 모두가 통일을 바라는 국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운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정찰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요. 그 어느 누구도 전쟁이나 싸움을 원하기보다는 평화를 영원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제해주신 내용과 그리고 말씀해주신 토론문들을 통해서 제가 한국사와 평화 통일을 위한 대한민국의 방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보다 배움의 시간이 될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제를 가진 토론으로 했습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토론자 네 분은 각자의 그동안 했기 때문에 오늘 발제해 주신 박영일 교수님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짤막하게 2분 정도로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시 반까지 마치고 또 기념 촬영하고 끝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기에 버겁게 그렇게 생각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부 독재가 끝나고 민주화가 되면서 정통성이나 권력의 정당성 면에서도 남한이 북한을 월등하게 위에 섰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면에서 북한하고는 이제 그런 어떤 체제 경쟁 면에서는 이제 좀 조바심이나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좀 당당하게 자신감 갖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임해도 괜찮하다. 단지 우리 사이에 분단 세력, 분단하고 대결 구도 속에서 말하자면 존재 의의를 찾고 있는 일부 세력들,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존재 의의가 상실됐기 때문에 그걸 너무 과장하는 면은 있지만은 그런 측면들은 우리들이 좀 인식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문제하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북한의 인권 문제, 이것은 현실이 어쩌느냐. 지금 사실은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 그렇게 인권 탄압을 하고 말하자면 반민주적인 세력들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대단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문제가 앞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 번영 통일로 가는데 가장 난해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현실 인식을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당위 면에서는 한국이 그렇게 민주화 운동하고 그렇게 어렵게 희생을 많이 한 것은 결국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 가치고 그 남한의 민주화 세력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해왔었던 것은 바로 인권을 확보하기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 주민들한테도 북한 주민들의 존엄이나 인권 이건 보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당위성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천적인 면에서 어쩌느냐. 지금 북한이 계획 개방도 안 하고 체제 유지 문제가 저렇게 체제 유지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내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체제 보장을 먼저 하고 그게 이제 남북 교류 협력이죠.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개방을 해서 경제 계획으로 가면 경제 계획과 개방 그때 될 것 같으면은 국제사회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끝내. 단지 이것만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천의 평화 문제에 있어서 인천은 사실은 전쟁을 상징하는 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메가더 동상, 인천 상륙 작전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데 제일 문제가 메가더라고 하는 사람이 한민족들한테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그 윌리엄 세버드라고 하는 그 메가더 장군의 그 부관이라고 그럽니까? 사령관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쓴 그 해고록에 보면은 메가더는 한국을 나라로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 당시에 해방된 전국에서. 그래서 한국이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든지 거기 회담에도 전혀 못 간 거예요.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인천 시민들이 메가더에 대해서 좀 알면은 공부를 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인천이 전쟁의 도시에서 평화의 도시로 재출범할 수 있는 그런 시민적 정서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